워크북 1페이지에 12번부터 볼게요. 요거는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합치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그치? 남자 학생을 x로 두고 여자를 y로 두면 거의 식이 끝나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첫 번째 30, 전체 30명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체 남학생 수의 4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거 어떻게 해? 뭐뭐의 분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씩 세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2y는 22가 나올 거고요. 22가 아니라 44죠, 죄송. 44가 나올 거고요. x 플러스 y를 빼게 되면 얼마가 나와? 30이 나온다. 그러면 y는 얼마야? y 여자 14명, 남자는 16명이 나오게 되겠네. 그럼 끝. 남학생 수. 답 나오지, 그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3번도 한번 볼까요? 13번은 틀리신 분들이 좀 많을 거. 근데 12번, 13번도 비슷해, 알겠지? 전체 학생이 12번 같은 경우엔 계산이 조금 쉽게 나온 거고 13번은 계산이 조금 어렵게 나온 거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기도 뭐야? 남자 학생을 x명, 여자 학생을 y명으로 두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5%와 여학생 30%가 반대를 했대. 그럼 100분의 25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잘 들어야 되는 게 인상이랑 할인 같은 경우에는 100을 빼줘야 돼. 원래 수를 빼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냥 25% 만이라고 했으니까 25%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인상 인하가 아닌 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0% 반대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0y가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죠? 101명이죠? 반대도 많아. 그러면 여기서 여학생 수 물어봤죠? 식 하나 더 뭐 있겠어? 둘이 더했을 때 얼마다? 370명인 거.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100 곱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100을 곱해버려. 그 다음 여기 30, 25로 맞춰주면 되겠지? 370에서 25를 곱해야 되네? 그럼 곱해 그냥. 요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8,000, 9,250? 5y는 얼마냐면 750, 850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y는 그럼 17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여학생 수 보는 거니까 여학생 170명이고 남학생 200명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비율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곱하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2번, 13번의 내용은 굳이 이제 연립방 형식이 아니더라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는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뭐뭐에 몇 퍼센트에 이런 건 아셔야 되니까 15번도 갈게요. 15번에 둘레의 길이가 26인 직사각형이 있대. 이거 항상 중요한 거. 직사각형은 어떻게 이거 둘레의 길이 어떻게 해? 둘레의 길이? 요것만 알면 돼. 둘레의 길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이니까,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를 가로 세로라고 놓게 되면 x 플러스 y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가로 더하기 세로는 13이 될 거고요. 가로의 길이는 2배로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이만큼 줄였더니 라는 말은 요거죠. 이게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됐대? 32가 됐대. 얘는 얼마야? 1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배로 늘리고 2cm만큼 줄인 건 가로 더하기 세로기 때문에 둘레는 무조건 반을 나눠주셔야 돼요. 넘겨주게 되면 식은 x는 얼마야? 5가 나올 거고 y는 얼마 나와? 8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여기 계시네. 되셨습니까? 자, 또 질문. 뒤에가 좀 어렵지 않았어? 18번. 48. 내가 18번. 먼저 말을 했는데. 18번 또 19번. 20번 19번 그걸 틀리네. 하나별 다 틀렸어? 어휴. 그러면 여기는 천천히 좀 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틀려도 돼. 내가 막 엄청 많이 시키진 않으니까. 대신에 시험 때릴 때는 좀 시킬 거예요. 알겠죠? 아,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려. 지금은 막 설명만 이렇게 드리고 끝나잖아. 그때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알겠죠? 그 시험이니까. 알겠지? 저희 학교 시험 어려워요. 네. 아, 15번 전화는 다른 학교도 다 어려워요. 다른 학교도 어려워. 정훈이랑 주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여기서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 내려가기로 했대. 그럼 정훈이가 이긴 거랑 진 거를 이긴 횟수랑 진 횟수를 x랑 y로 구분하게 되면 이긴 사람은 3칸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니까 정훈이가 올라가는 건 얼마야? 3x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그쵸? 3계단씩 올라가고 1계단씩 내려갈 거니까 매번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처음 위치보다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2계단을 올라간 거고요. 제가 말했지만 정훈이랑 주희랑 이긴 횟수가 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주희는 이긴 횟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긴 횟수가 y이고 진 횟수가 얼마야? x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y-x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만 풀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야?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긴 횟수가 서로 바뀐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세배를 해주면 9x-3y는 6. 우리 더해버리면 8x는 16이 나오면서 정훈이가 2번밖에 못 이겼고요. 그럼 y 몇 번이야? 몇 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훈이가 이긴 횟수는 몇 회야? 2회밖에 못 이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18번. 여기 몇 번이면 19번입니다. 19번 한번 보고 20번을 바로 볼 거야. 알겠지? 근데 보통 20번 틀린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20번, 19번 틀렸으면 아마 20번도 틀렸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는데요. 19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말했지만 증가율만 본다고 했어요. 실제 인원수를 보지 않고 증가율만 본다고 했어요. 저는 증가율대로 쓸 거고요. 만약에 문제 풀 때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 인원수를 썼다면 그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어. 알겠지? 그럼 시작할게. 작년 전체 학생 작년에 330명이었대. 그 작년 기준으로 잘 잡아봐. 작년 기준으로 작년 남학생은 몇 명이야? X명. 작년 여학생은 몇 명이에요? Y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야.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너네가 작년이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합이 33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330이 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감소한 거 증가하는 걸 보는 거니까 뭘 본다고? 증가율을 본다고. 감소했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100분의 5를 빼가지고 100분의 95가 나와야 맞는 건데 증가율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5x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4% 증가요. 100분의 4y가 되겠죠? 실제 인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몇 명 본다고? 증가 감소한 본다고. 몇 명 감소한 거야? 3명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100분의 실제 인원수는 95x 플러스 100분의 4명 증가한 거는 104y는 3명 줄었으니까 327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누가 더 편해 보이니? 여기 둘 다 맞는 식인데 얘가 더 편해 보이겠죠? 그쵸?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은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나중에는 무조건 시킵니다. 알겠죠? 어쩔 수가 없어. 농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나올 게 요거밖에 없다. 요 이거 알면 한 개만 알면 맞추니까.
그러면 식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y는 300이 될 거고요. 여기도 100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300이 나올 거야. 자, 5배 해주면 어떻게 되지? 5x 플러스 5y는 1500. 자, 더해주게 되면 얼마예요? 9y는 1200 나오겠죠? 이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왠지 안 나눠질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 뭐지? 9, 3, 27. 아씨. 너무 싫다. 감소하고 여학생이 증명한 전체 3명 감소했다. 맞는 말인데? 330명 아니야? 근데 330으로 안 썼네요. 개멍청하지? 네. 죄송. 죄송. 1650이네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닐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9y는 쉽지 않네. y는 150명이겠네요. x도 15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x랑 y가 뭐라고? 작년 기준이라고 얘들아. 알겠지? 근데 여기 뭐 물어봤어? 작년 여학생 수 물어봤으니까 2번이 답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20번에 똑같이 증가의 문제인데 20번에 뭘 물어봤어? 올해를 물어봤어. 올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하면 톤을 빼고 볼 건데 작년에 요거는 발표한 게 진짜 여러분 틀리신 분들 다 발표한 게 시킬게요. 여기 어렵네요. 작년 사과를 x로 놓고 작년 배를 y로 한번 놔볼까? 작년 배를 y라고 놔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합쳐서 160톤을 수확했대.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야? 작년에 수확한 거 160톤이야. 160. 근데 수확량이 10% 증가하고 15% 증가해서 증가율만 볼 거니까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15y는 전체 얼마가 될 때 179톤이 된 건데, 자, 잘 들어. 증가한 양만 보는 거기 때문에 179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쓰셔야 돼? 19라고 쓰셔야 돼. 왜냐면 160이 179가 된 거니까 실제로 증가한 양은 얼마야? 19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100을 곱해주셔도 되고 나눠서 20을 곱해줘도 되고 이거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냥 100을 곱해줍시다. 10x 플러스 위에다 쓸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0x 플러스 15y는 1900이고요. 여기는 10x 플러스 10y는 1600이에요. 자, 여기 10배 한 겁니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두 개 빼면 5y는 얼마가 나와요? 300이 나오면서 y는 얼마야? 60이 나올 거고요. 작년 사과는 얼마가 나와? 100이 나와. 그래서 100이라고 쓰신 분들은 안 됩니다. 60이라고 쓰셔도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증가율, 감소율만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거가 가장 식이 중요했겠지, 그치?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자, 지금 뭐라고 나왔냐? 올해 배를 물어봤다, 그치? 작년 배가 y인 거야, 얘들아. 올해 배가 아니에요. 그럼 작년 배 기준으로는 60개였는데, 60톤이었는데 몇 퍼센트 증가했어, 얘들아? 15% 증가할 때, 그럼 60 곱하기 뭐 해주면 돼? 100분의 15 해주면 돼요, 일단. 100분의 15 한번 할게요. 10 줄어들고요. 얼마 늘어난 거야? 9톤 늘어난 거야. 그럼 얼마야? 둘이 더해서 69톤이 실제로 늘어난 배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으로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지? 60으로 쓰신 분들도 있고, 혹시 식을 이렇게 안 쓰고 실제 증가량, 감소량 전체 개수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다르겠지만 식을 이걸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증가, 감소율은 이렇게만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 가지 식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 내가 이해해서 이거 심지어 맞았어?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고요. 부등식에서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얘들아. 알겠지? 부등식에는 이렇게 안 쓴다. 부등식은 여러분들 원가, 정가랑 속도만 잘 하셔도 반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특히 계산. 전에 테스트 보는 거 보니까 지수 법칙 있잖아. 이런데 다항식의 계산. 여기 은근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거기 좀 조심하셔서 연습하셔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90점이야. 90점. 알겠지? 90점 맞아야 돼. 알겠죠? 자, 합시다. 괜찮나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 질문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22번이랑 23번도 볼게요. 괜찮아요? 22번은 괜찮나요? 아, 괜찮다고요? 그럼 22번 22번 할게요. 22번. 자, 연서랑 민준이가 하면 여기 근데 제가 시험 테스트 낼 때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거기는 좀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쉬우니까 연서랑 민준이랑 같이 하면 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이라고 돼 있어. 그치? 민준 여기 있고 연서도 제가 가르치는데 그러면 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질문이래. 연서가 하루 동안 보통 연서랑 민준이가 이렇게 있으면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보통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함께 같이 하면 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꼭 요게 중요합니다. 일에 대한 문제는 요게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서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을 X로 놓고 여기 Y가 나올 거고 얘는 항상 뭘로 나온다? 분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분수 형태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일의 완성은 항상 뭘로 나와요? 일의 완성은 항상 1로 나온다. 여기까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좀 더 쉽습니다. 알겠죠? 9일 동안 같이 일한 거니까 연서가 하루 동안 일한 게 X래. 그럼 9일 동안 했으면 얼마지? 후 X예요. 민준이는 하루 동안 Y 일했대. 그럼 얼마야? 플러스 후 Y야.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1을 맞힌 거니까. 연서가 12일 동안 하고 민준이가 8일 동안 했대. 그럼 얼마야? 12x 플러스 8y는 얼마다? 1이다. 자, 그럼 연서가 혼자서 한 며칠이 걸린가? 연서를 x로 나왔기 때문에 뭘 소거하면 돼? 어차피 분수 나온다고 했잖아. 계산 어렵잖아. y를 소거하시면 돼. 딱 여기 보고선 y를 소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y를 소거. 좀 귀찮아도 알겠지? 그럼 양면 72로 좀 통일할게. 그럼 72x 플러스 72y는 8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9로 곱할 거니까 108x 플러스 72y는 9예요. 그래서 빼게 되면 얼마 나오냐? 6, 36? 36x는 1이 나오면서 x는 얼마야? 36분의 1이야. 자, 연서가 36분의 1을 하루 동안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럼 1의 완성이 1이 되려면 몇 일 해야 될까? 36일을 해야지 되는 거지? 개고생하네요.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쉬워. 그래서 연립방정식도 여러분들 영어 외우듯이 여기도 좀 외울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자체를 외워버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도 마찬가지야. 일하는 거랑 물탱크도 똑같은 얘기거든. 물탱크든 뭐든 뭔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면 일이 막 뭐 채워져, 완성돼,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야. A호스로 4시간 채운 뒤 B시간으로 3시간 채우거나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호스가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로 보는 거고 B호스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을 뭐라고 보는 거야? Y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돼? 4X 플러스 3Y 이렇게 쓰고요. 호스로 6시간 채운 뒤 B호스로 2시간 동안 채우면 된대. A호스로 6시간 채우고요. B호스로 6시간 채우면 2시간 채우면 이래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호스로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뭘 소거하면 돼요? X만 봐주면 돼요. Y 소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Y 소거. 왜? 우리는 B를 안 볼 거고 A를 볼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으로 통일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를 곱하면 8x 플러스 6y는 2고요. 얘 3을 곱해주면 18x
플러스 6i는 3. 아 x는 얼마야? 10분의 1이네. y 구할 필요 없어. x만 딱 구해주면 몇 시간 걸리는 거야? 1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10을 곱하면 되겠네. 몇 시간 걸리는 거야? 10시간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시간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문제 좀 마무리 될 것 같아. 자, 53페이지에 3, 4번 괜찮았습니까? 4번이요. 4번이요? 4번 오케이 좋아. 4번. 자, 요거 일단 적은 다음에 4번 볼 건데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뭐야? 식을 아예 못 세우겠어? 헷갈려요. 헷갈렸어? 자, 내가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속력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뭘 통일하냐면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 맞지? 뭘로 보고 통일해줘요? 단위를? 그 뒤에 분속인지 시속인지. 그치, 속력을 보고 단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럼 53페이지 4번 같은 경우에는 분속 아니야? 분속에 뭐라고 나와있어? 미터로 나와있지, 그치? 자, 단위는 다 뭘로? 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미터로 갈 거야. 이해됐어요? 단위 다 이걸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둘레의 길이가 4.5km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야? 둘레의 길이가 4,500m로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분속 50m로 갔다가 나중에 150m로 뛰었더니 50분이 걸렸대요. 요거는 연립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어느 일정 거리를 짜. 이거는 무조건 요거 1차 방정식으로 풀자, 얘들아. 알겠지? 중간에 멈췄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만큼 갔다가 중간에 다른 속력으로 간 거 있잖아. 만약에 걸어간 거리를 x로 놓게 된다면 여기는 얼마예요? 얘들아? 4,500 마이너스 x미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속력은 어디지? 걸은 속력 50m고요. 뛰어간 속력 150m예요. 그럼 우리 뭐 본다고 했어? 항상 웬만하면 다 시간으로 본다. 전체 시간이 나왔으니까 50분이라는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으로 일단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럼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0분의 x 더하기 150분의 4,500 마이너스 x가 얼마나? 50분이다. 5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럼 양변에 150을 좀 곱해볼까요? 이게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거든? 150을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3x 플러스 4,500 마이너스 x는 얼마? 150 곱하면 7,500입니다. 자, 2x는 얼마 나와요? 3,000 나오면서 x 얼마나? 1,500이다. 자, 주아가 걸어간 거리 얼마야? 1,500m니까 1.5km 되겠지, 그치? 이렇게 통일하시면 돼요. 지금 연립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나요?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푸세요.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연립방정식 무시해. 이씨 버려, 씨. 요거는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왜냐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요때 이렇게 해버리면 부등식도 더 올라가. 부등식 다 이렇게 풀어. 알겠지? 부등식에 특별한 경우가 있어. 이렇게 만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제외하면 다 요거야. 알겠지? 요걸로 먼저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1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문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이야 뭐 뒤에 54페이지는 안 할게요. 알겠죠?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본책으로 갈게요. 본책. 본책은 질문 있을까요? 있어요? 자, 104페이지까지는 103페이지였나? 104페이지 아니었을까? 104 아니었어요. 104, 104페이지까지 질문 혹시 있을까요? 여기는 활용보다 낫지? 네. 계산도 좀 빠르지 않아? 이게 쑥쑥 나오니까 괜찮지 않아? 나가면 돼. 104쪽에 네, 104쪽에 14번. 14번 정민이 괜찮아요? 그래? 풀어주세요. 저도 숙제 잘못 보고 이거 못 풀었어요. 아, 그래요? 미리 보기로만 봐서 워크북만 봤어요. 아, 이제 슬슬 이렇게 한 명만 물어봤을 뿐인데 이게 알아서 이게 바로 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미안하다. 쏘리. 저 카톡은 잘 안 읽었어요. 아, 그래? 잘안 읽었어요. 알겠어.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그냥 잘하는 게 많아. 너가 그래 맞아. 자 한번 해볼게. y는 5x-2의 그래프를 자 평행이동 배웠지 그치? 평행이동 배웠는데 5x-2의 그래프를 어디로 한 거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일 때 n만큼 평행이동을 뭐 해주면 돼? 그냥 끝에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알겠지? 더했어. 그랬더니 누구랑 똑같대? y는 ax 플러스 7의 그래프와 똑같대. 요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 알겠지? 자 평행했다면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요거 꺼냈어요. 요거 여러분 때릴 거. 자 평행한 거는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서 만약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뭐가 달라진 거야 지금? 기울기가 안 달라졌어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얘.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뒤에 덧셈만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y축이 이만큼 이동했다고 보는 거야. 모든 y값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모든 y값들이 다 이동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좀 크게 쓰면 자 a는 무조건 뭐가 돼요? 뭐예요? 얘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얘 기울기가 같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m은 얼마다? 7이다. m 값은 얼마야?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a 값은 얼마가 있어요? 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여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할만하실 거예요. 뒤에 가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아마 끝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가볼게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겠지? 너무너무 105페이지 진짜 개념상으로 엄청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함수 그릴 때 정비례 그려보셨잖아요. 정비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지나. 그냥 직선 이렇게 쭉 그리는 거 아니잖아. 미래가 우리 저기 잡고 뭐야? 찍고. 그냥 쭉 그리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그려? 좌표 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x가 1일 때 y 얼마일까? x에 1을 대입해야 돼요. 그쵸? 2죠. x가 2일 때 y 얼마죠? 4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점으로 찍어줘서 x가 1일 때 y가 2인 거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일자로 이어버려요. 그쵸?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뭐 볼 거냐면 명칭을 좀 알 건데 x 절편이랑 y 절편을 좀 알 거야. 알겠지? x 절편 응? 떡 먹고 싶다? 엄마한테 떡 먹고 싶대요. x 절편과 y 절편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x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잘 들어. x축에 만나는 점이에요.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자 y 절편도 뭐냐면 y축에 만나는 점이에요. 요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될 게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요걸 배우거든요. x축과 만나는 교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세뇌를 시키는데 x축은 있잖아 얘들아. x축이라고 하면 y는 0이랑 똑같아. 알겠지? 요거 외워주자. 알겠지? 옆에다가 x축 밑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치시고요. 여러분 공간 밑에 없잖아. 그 화살표 치시고 y는 0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잘 못 들었나? 여기다 화살표 치고 y는 0이라고 적자고. 알겠지? 지금 적어 놓으세요. 다 적으세요. 이거 앞으로 물어볼 거야. 그냥 너네들 외워. 알겠지? 같은 말이야. 알겠지? x축이 y는 0이에요. 그냥 너네 그냥 물으면 나와야 돼. x축이 뭐라고 하면 y는 0이라고 하셔야 돼. 세뇌시켜야 돼. 지금부터 세뇌를 시켜야지. 아니면 아 진짜 교회보다 더 심하게 세뇌시켜야 돼. 아니 저희 학교보다 심한 게 없어요. 자, x축이 뭐냐면 여기에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축, y축이 뭐냐면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x축이라고 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야, x축인데 x는이 왔지 왜 y는 0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걸 나중에 배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요걸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야. 여기 그래프를 다 뭐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는 것들을 다 y값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x값은 요거잖아. x값은 요거예요. 좌우예요. x값은 달라지는데 y값은 뭐야? 0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 말이 어렵거든. 왜냐면 x값이 여기 x값은 좌우예요, 얘들아. x값은 좌우라서 여기 해당하지는 않고 y값만 고정이기 때문에 y는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는 말인 건데 너네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x축하면 x는 0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거야. 한 몸으로 외우는 거야. 알겠지? x축은 y가 0일 때야. 알겠지? 그럼 반대로 y축은 뭘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만 알고 있었어도 그럼 y축은 y가 0이진 않을 거니까 x가 0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외우는 거야. 알겠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x축에 만나는 점이니까 만나는 점도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만나는 점 없나요?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이 뭐냐면 화살 펼쳐서 여기다 뭐라고 쓸까? 교점이라고 쓸까? 교점. 교점이랑 또 같은 말이에요. 교점이 이제 교차한다라는 그 교점이 알겠지? 교점인데 앞으로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교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가 괄호치고 대입이라고 써볼게요. y값 이렇게까지. 앞으로 모든 교점과 만나는 점은 대입입니다. 뭘 대입해요? y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죠? 적어보셨나요?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셨어요? 어디 적은지 모르겠나요? 여기입니다. 요거 적으세요. 지금 멍 때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학원을 가시더라도 어떤 문제 학원 안 다니셔도 학원 다니셔도 상관없어. 이거 그냥 무조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개념이 중요한 거니까 단어 선택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알겠죠? 제가 막 이렇게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느리게 하는 게 아니야. 교점은 무조건 y값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y값에 0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웬만한 y값에 대입하는 거야. 자, 근데 x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제 문제 한번 볼게. y는 3x 플러스 6이라는 게 있어. 알겠지? 3x 플러스 6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x절편과 y절편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뭐라고 했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x축이 뭐라고? y는 0이랑 만나는 점이야. 알겠지? 잘 들어봐. 칠판 봐. 만나는 점은 y값이 어때? 같아야 돼. 너의 y값과 내 y값이 같은 거. 여기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y는 0이랑 여기다 대입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니? 3x 플러스 6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x 얼마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 태평 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x절편은 마이너스 2,0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맞다고 해서 다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게 없는데요, 보기에? 근데 보통 혼용해서 쓴단 말이야. 원래는 x절편이라고 하는 건 x값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x절편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원래 마이너스 2,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x절편은 마이너스 2라고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데 이거 말장난이지 솔직히. 그치? 마이너스 2,0은 좌표고요. 얘는 절편이에요. 얘들 알겠지? 그거 어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어가가 아니죠. 교과서에 써져 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보통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야.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으면 좌표를 못 찾아. 되게 애석한 일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 3이라고 썼어. 여기 3. 그럼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몇 콤마 몇일까 얘는? 3,0이에요. 좌표를 쓰셔야 돼. 근데 안 쓰고 뭔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냥.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거. 여기 3,0에 여기 6 써져 있다? 그럼 어떻게 쓰는 줄 알아? 3,6이라고 써.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안 되죠, 그쵸? 제 설명을 안 들은 겁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어떻게 해?
y 값이 0이니까 무조건 3,0이라고 쓰시고요. 얘는 y축의 점이기 때문에 0,6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나요? 요게 많이 틀려 얘들아. 아닐 것 같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도 볼게. x절편 마이너스이지. 그럼 y절편도 해야 되는데 y절편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y절편은 되게 쉽다 얘들아. 알겠지? y절편 뭐만 보면 될까? x는 0에 대입을 하는 게 맞아 원래. 알겠지? x는 0에 대입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은 이제 y축은 이제 x는 0이고 만나는 교점이니까 x는 0에 대입을 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뭐가 사라져요?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뭐랑 똑같아? G에 있는 애랑 똑같아. 얘가 G에 있는 애가 무조건 y절편이야. 알겠지? y절편 그럼 얼마일 것 같아? 6입니다. 알겠죠? 좌표는 어떻게 써요? 0,6이라고 쓸 거야. 이해되셨나요? 요 내용이 이제 1차 함수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 더 이상 x가 1일 때, 2일 때, 뭐 2일 때, 4일 때 이렇게 쓰지 않고 x절편이랑 y절편만 딱 본 다음에 그래프 쭉 이어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y는 4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근데 대충은 알고 있어 사실. 잘 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거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양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럼 뭐야? y절편이 얼마지? y절편 바로 앞에 보이는 거 y절편 누구야? 1이네?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x절편 기울기랑 y절편만 봐도 구할 수가 있고 x절편은 그럼 어떻게 구해 얘들아? x절편 y에다 얼마 대입해? 0 대입한다고 했다 그치? y에다 0 대입하면 4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되는 거야. x절편 y절편만 딱 그리고 이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렇게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디 볼 거냐면요 105페이지에 1-1번을 좀 볼 거야. 1-1번 1-1번에 볼 건데 자 L과 M과 N의 X절편과 Y절편 구하시고 좌표만 쓰시면 돼요. 저 L만 할게요. L 알겠지? 자 105번에 1-1번이야 직선 L만 본다. 직선 L에 뭐 보면 돼? X축이랑 Y축 보면 됩니다. X축 뭐예요? 요거 좌표 표면 요거. 자 X축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지 그치? X절편 얼마야? X절편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Y좌표 Y축의 위에 있는 점 뭐예요? 3입니다. 그래프 보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Y절편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뭐라고 써야 돼? 좌표는 0,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한 번만 잘 알아주시면 돼. 알겠지? 애매하게 알지 말고. 자 그러면 1-2번도 볼 수가 있을 거야. 1-2번에 2번 3번만 할 거야. 알겠죠? 2번 3번 L만 한 겁니다. 제가 L만. 자 1-2번에 2번 한번 볼게. Y는 4x-7이래요. 자 X절편 어떻게 구한다고? X절편 어떻게 한다고? 뭐에다 0 대입할 거야? Y에다가 0 대입할 거야. 왜? 교점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0을 대입하면 4x-7은 0이 될 거고요.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7이 되겠죠. 그쵸? 자 x절편 얼마야? x절편 4분의 7이고요. y절편은 그냥 보수만 보기만 하면 되지.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러니까 y절편은 기깔나게 잘해. 근데 x절편만 못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3분의 1x 플러스 2.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x절편 y에다 뭐 대입한다? 0 대입한다. 그러면 3분의 1x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x 얼마입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y절편은 플러스 2입니다. 맞나요? 그래프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y절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뒤에 붙어있는 게 그냥 Y절편으로 받았으면 맞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6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천천히 넘기셔도 돼요. 지금 6시 반이니? 네. 아 7시 반이지? 아 깜짝이야 나 8시 반에 끝났네. 아씨 나 깜짝 놀랐네. 자 기울기까지는 딱 보고 끝낼 거야 알겠지? 기울기를 이제 또 기가 막히게 못해요. 기울기가 뭘까? 그래서 고3까지 물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조금 암기를 좀 하자.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 정도는 암기라는 기울어진 정도 맞지만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에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은 걸 배우거든요. 요거 똑같이 배워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배워.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얘들아 기울기가 뭐야? 너네 중학교 때 한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가 기울어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해. 아니 놀랍게도 똑같은 말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이 뭘까요? X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럼 좌표가 몇 개 필요해? 한 개로 구할 수 있냐 얘들아? 한 개로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했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처음 좌표랑 끝 좌표가 항상 있어야 돼. 좌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3개 있어도 상관없어.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알겠지? y도 마찬가지야. y도 2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x 증가량과 y 증가량 2개를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좌표를 정해줄 때는 제 맘대로 내 맘대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절편으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지? 자 보통은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이너스 2,0과 0,3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여기 있고요. 0,3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좌표 2개죠 그쵸?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x 증가량. 자 이건 잘 들으세요. x 증가량은 뭐냐면 x 값을 서로 빼기만 하면 돼. 알겠지? x 값을 서로 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든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든 상관없어 얘들. 알겠지? 이해됐니? 저는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게 꼴보기 싫기 때문에 0에서 마이너스 2를 뺄게요. 그러니까 빼긴 뺄 건데 여기서 빼냐 이렇게 빼냐 여기서 이렇게 빼냐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럼 내가 시작점이 어딨어? 0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y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3에서 0을 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럼 y 증가량은 뭐야? 3에서 0을 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반대로 쓸 거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에서 0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에서 0을 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원래 안 써도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돼? 0에서 3을 빼주셔야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에서 0을 뺐으니까 0에서 3을 빼야지. 그치? 순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뺐으면 y를 똑같이 빼주면 돼요. 0부터 마이너스. 자 여기 얼마야? 2분의 3이죠? 여기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입니다. 기울기 얼마야? 둘 다 똑같이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내가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야. 보통 음수가 안 나오는 쪽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3x가 기울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야. 알겠지? 얘가 기울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게 뭐야? 여기 기울기. 얘가 뭐냐면 y절편이에요. 여기 y절편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0,3 y절편 나와있지 그치? 뒤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 플러스 3 이렇게 붙여주시면 여기 생긴 함수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려워요. 알겠죠? 기울기를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에 식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은 막 어렵게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뒤에 얼만큼 그리기까지 나와있나 안 나와있나 볼게요. 그럼 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일단 압시다. 알겠죠? 더 많은 거는 나중에. 알겠지? 더 많은 건 나중에. 일단 우리 기울기만 마스터하면 돼. 자 그러면 1-1번 한번 해볼까? 1-1번 기울기 얼마예요? 3. 두 번째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2. 세 번째 4분의 1. 아 너무 쉽지 그치?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볼게요. 106페이지 2-1번
2-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y는 3x 플러스 1을 좌표 평면 안에 그리래. 알겠지? y는 3x 플러스 1을 그리래요. 자, 어떻게 그려요? 보통 기울기 일단 쓰자. 기울기 얼마야? 3. 기울기 3이고 y절편 얼마예요? 1. y절편 1입니다. 자, 그러면 두 점 0, 얼마를 지나지? 라고 했을 때는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x가 0, 얼마라고 나와있어. 지나는 점이잖아. 그치? 요걸 진짜 헷갈려 하거든요.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x가 0이래. 어딜 지나? 요길 지나잖아. x가 0일 때 대입해주면 y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x 0 대입하면 y 얼마 나오지? 1 나오지 않아? 0,1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1, 얼마라고 나와있어.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x에 1 대입하면 y 얼마야? 4야. 0,1과 1,4를 지난데 우리 y절편과 x절편 구하려고 했는데 좌표 이미 구해버렸네? 0,1과 1,4 표시해준 다음에 일선 쭉 이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래프 뭐 어렵진 않죠? 괜찮아, 잘못 찍어도 0,1과 1,4 찍은 다음에 일자로 이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자대고 하라고 하는데 뭐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도 볼 거냐면 얘들아, 여기 밑에다가 빈 공간 조금 있으니까 적을 건데, 자, 그럼 x절편 얼마냐 얘들아? x절편 얼마야? x절편 y에 뭐 대입한다고 했지? 0 대입한다고 했다. 그러면 0은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좌표상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된다. 여기까지 적어주면 좀 더 완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시면 1-2번 볼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화목 숙제는 좀 적습니다. 네. 이거 문제 푸는 이거 요점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맞죠? 네.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번 볼게요. y는 4x 플러스 9에서 x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 값 증가량이라고 해서 요게 좀 말이 어려운데 y는 4x 플러스 9의 그래프래. 자,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자, 기울기가 얼마지 지금? 기울기가 내가 뭐라 그랬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다.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왜냐면 봐봐, x 이만큼 증가했고 y가 이만큼 증가했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 증가량이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여기 x 증가량이 얼마? 이만큼 증가할 때 y 증가량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하지만 기울기는 얼마야? 4래야.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되니? 8 나와야 되겠지. 그치? y 증가량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보는 거야. 기울기가 뭐라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기 때문에 증가량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 좌표가 지금 없어요. 그쵸?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도 갈게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의 그래프에서 y 값이 얼만큼 증가할 때 얘들아? 마이너스 8에서 1만큼 증가할 때. 그치? 자, 잘 들으세요. y 값이 마이너스 8에서 1만큼 증가할 때 증가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7. 아니지. 네. 앞으로 간 거야. 마이너스 8 밑에서 올라온 거잖아. 그치? 네. 뭘 더해서 1이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얼만큼 더해야지 1이 되는 거지? 9를 더해야지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사실상 y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y의 증가량은 9만큼 증가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거리를 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원래 알겠지? 1에서 마이너스 8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어떤 느낌이냐면 좌표가 마이너스 8에서 1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럼 x 증가량 얼마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x 증가량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x 증가량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x 증가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요거 괜찮으십니까? 네. 요게 좀 어렵나요?